네, 바른정당 심야 긴급의총 단일화 경론.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이른바 유승민계로 불렸던 지상욱 대변인 등등은 유 후보는 3자 단일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입장이고, 뭐 김무성, 김성태, 홍문표 의원 등등은 무모한 싸움을 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좀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계로 불리는 한 10명 내외의 의원들은 끝까지 가자. 이른바 김무성계를 포함한 비유승계로 불리는 한 20명의 대다수는 안 된다. 유승민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정당은 결국 유승민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지상욱 의원과 유이동 의원의 발언 한번 볼까요? 지상욱 의원입니다. 유 후보는 3자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이동 의원, 유 후보는 단일화를 주장하고 싶으면 주장하라. 완주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끝까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홍문표 의원은요. 심상정 후보보다 못한 지지를 받는데 대선이 끝난 후 우리가 살아남겠느냐. 정당 존립의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바른정당 의총에서 나왔던 발언들도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조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유 후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대로는 필패다. 발버둥이라도 쳐야 하지 않냐. 낮은 지지도 굴욕이다. 지금 지지율로는 완주 의미가 없다. 유 후보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 강제 봉합은 안 된다.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요. 김병민 의원님. 예. 단순히 선거 비리를 돌려받느냐 못 돌려받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존립의 문제인 거죠. 바른정당은 어차피 선거 비용을 100억이 안 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국고로부터 이미 그 선거 보조금을 받은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10%가 넘지 않더라도 바른정당의 치명적인 타격은 아닌데요. 선거 과정에서 정의당보다도 못한 지지율을 마지막에 투표 결과로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 바른정당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보수정당이 분열을 만들어낸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순간 바른정당을 지탱하고 있는 33명의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정치 생명에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유승민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조직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 정치는 참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후보가요, 바른정당에서 초기에 경선 과정에 남경필 후보랑 세게 붙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범보수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범보수 단일화는 죽어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남경필 후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유승민 후보가 그 입장이 바뀌어서 완주를 해야 되고 보수 단일화는 또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남경필 후보를 지원했던 김무성계에 있는 여러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이제는 범보수 단일화를 주장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변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의 바른정당의 마지막 위기감이 초래된 상황은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인 우위를 점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바른정당 입장에서 3당의 원샷 단일화를 주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1차, 2차, 3차 토론회를 지켜보고 나니 사실상 안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나머지 정당 간의 분명한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명분을 바탕으로 사실상 3당의 원샷 단일화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유승민 후보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지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3당이 이러한 제안들에 적극적으로 응해갖고 단일화를 하자 그러면 유승민 후보도 이거를 비껴갈 명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유승민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빼고 다 모이자. 이대로는 필패다라는 것이 바른정당 내부의 공식적인 결론이라는 건데 이게 말입니다. 바른정당의 공식 결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윤태곤 실장님. 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앞문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결론을 들어보면 3자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단일화지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 여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당이 사실상 대선 후보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도 자세히 들어봤어요.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유승민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두 번째가 3자 단일화를 포함한 방법을 강구한다. 세 번째가 후보는 이를 지켜본다. 후보는 이를 지켜봐야 한다. 뭐 그런 거죠. 저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후보는 이를 지켜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 세 문장이 예를 들어 보통 하면은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한가?
아니면 세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한가? 무게를 어디에 실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렵냐면요. 역대로 뭐 단일화 내지 단일화랑 유사한 것들이 이제 91년에 3당 합당이 있었고, 그 다음 DJP 연대가 있었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있었고, 문안 단일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지지자의 일부라든지 의원이 반대하는데 후보나 리더가 이끌어간 거예요. 예. 그 반대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국민의당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뭐, 안철수는 반대하고 유승민은 반대하는데 당에 의해서 단일화가 된다. 이것은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현실적의 이 물리적 법칙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3달 정도 남은 상황이라면은, 예. 막 밑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뭐 압박을 하고 할 수 있겠는데, 대선이 이제 보름 남았는데, 불가능하고, 또 만에 하나, 진짜 이것도 만에 하나인데, 혹시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나머지 정당에서 볼 때 이게 실익이 없고, 창당의 달인 김한길 전 대표가 와도 이건 안 된다. 거기서도 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손학규 대표랑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바른정당에서 뭐 스스로 조금 이렇게 된다면은 뭐 어떻게 한다면은 그까지는 가능한 거 아니겠냐인데,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해 가지고는 그 돼지 그거 논란도 예. 있고, 그다음 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호남과 이제 수도권의 이 부분인데, 홍준표 후보하고 하면은 당이 오히려 반이 쪼개질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유승민 후보의 뜻이 워낙에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그냥 평지풍파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이 후보를 노력한다는 지켜본다. 거잖아요. 예, 그리고 후보는 일을 지켜본다. 예. 이 말은 바꿔 해석하면 유 후보는 군말하지 말고 정당 차원에서의 노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라는 경고성 발언으로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칼럼 뭐 가능하냐 마냐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일단은 토론회를 보면 유승민 후보 참 잘하는데 참 실력 있더라. 참 사람 좋더라. 야, 다음번에는 뭐 이런 호평들이 나오는데 지지율이 워낙 안 오르니까 지금 결국에는 후보에 드랍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안타까워요. 그렇죠. 일단 토론에 잠깐 말씀하셔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저쪽 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두들기면 그 표가 안철수한테로 가고, 또 예를 들어 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유승민 후보가 점수를 따면 그게 또 홍준표 후보한테로 가는, 이게 굉장히 함수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거의 불가능한 논의를 어제 저분들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객관적으로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강한 쪽에서 혹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건데, 가장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처지 있는 사람들이 누굴 끌어다닌다라는 저 논의 자체가 처음부터 좀 물리적으로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바른정당은 탈당해가지고 분당해 왔잖아요. 이 탄핵 사태 그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친박 세력 거기 해결됐습니까?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 그 자유한국당에서 해결됐습니까? 단지 홍준표 후보가 비박 세력이라는 것 때문에 다 지금 커버가 되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본질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유승민 후보나 뭐 김무성 뭐 의원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전혀 저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38석을 당시 국민의당이 가져갔고, 그중에 지역구가 25개, 그리고 호남에서만 23개 가져갔습니다. 호남당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같이 해가지고 가겠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DJP도 가능했던 것이 또 호남 그쪽 정서 아니었느냐. 그런데 전 다른 게 DJ라는 정말 걸출한, 그들 입장에서 선생님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지금 그렇게 과거 DJP도 가능했으니까 지금도 뭐 보수와 뭐 국민의당이 같이 합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